늦은 가을의 어느 오후,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골목길 끝에 오래된 주택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김영숙 67의 여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3년이 지났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자의 가정을 꾸려 멀리 떠났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혼자라는 말보다는 홀로 남겨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작은 밥상을 차려 혼자 먹고 TV를 보다 잠이 듭니다. 그것이 영숙의 일상이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괜찮다고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여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누운 침대는 너무 넓었고 아무도 듣지 않는 집안의 정적은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해 늦가을, 유난히 차가운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영숙은 창고에서 김장용 항아리를 꺼내려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 아주 작고 가냘픈 소리였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창고 깊숙한 구석을 비추자 낡은 상자 틈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털이 비에 젖어 축 늘어진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고 그 품에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즉, 어디서 들어온 거야? 영숙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평생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었던 그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미 고양이가 영숙을 올려다보는 순간 그녀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새끼들을 지키려는 제발 살려달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영숙은 묘하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혼자서 이 세상과 맞서며 살아가려는, 무언가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마음을 가진 존재. 그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만. 영숙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그릇에 우유를 따라 조심스럽게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동안 새끼들은 어미의 배에 매달려 꼬물거렸습니다. 영숙은 창고 문을 닫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보낼 것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자꾸만 창고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어제 남은 고등어를 발라 창고로 가져갔습니다. 그냥 한 번만 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이번에는 좀 더 경계를 풀고 밥을 먹었습니다. 새끼들은 조금씩 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새끼는 까만 털에 흰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끝만 하얗고 두 번째는 온몸이 황갈색이었으며 가장 작은 새끼는 회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새끼는 유독 몸이 약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고양이들을 내보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창고 문을 열면 어미 고양이가 그녀를 보고 작게 울었습니다.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새끼들은 점점 눈을 뜨기 시작했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밥을 줄 때, 물을 갈아줄 때, 그리고 그냥 창고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녀의 하루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새끼 고양이들은 제법 장난꾸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어느새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미는 보리, 털색이 보리 이삭 같아서였습니다. 까만 새끼는 콩, 황갈색 새끼는 팥, 그리고 가장 작고 연약한 회색 새끼는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달빛처럼 은은한 색깔이 예뻐서였습니다. 영숙은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을 주게 된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열린 뒤였습니다. 보리는 특별했습니다. 새끼들이 잠들면 보리는 조용히 영숙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발치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처음에는 영숙이 손을 뻗으면 도망쳤지만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숙이 손을 뻗자 보리가 머리를 그녀의 손바닥에 비볐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을까요?
사람이 아닌 작은 생명체가 주는 신뢰와 애정. 그것은 영숙이 잊고 있었던 감정을 일깨웠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말입니다. 영숙의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콩이가 실타래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며 깔깔 웃고 파치가 자기 꼬리를 쫓아 빙글빙글 도는 모습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다리는 가장 조심스러운 성격이어서 항상 영숙의 무릎 위에 조용히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영숙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고양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고양이들이 자신을 살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김씨 부부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고양이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김씨 아주머니가 영숙의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동네가 지저분해지고 시끄러워요. 당장 치워주세요. 영숙은 고양이들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숙은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들렀다가 고양이 가족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고양이를 키우고 계셨어요? 영숙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이 드신 분이 동물 키우시면 힘들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제발 보내세요. 며칠 후 딸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고양이 다 보내세요. 엄마가 외로우신 건 알지만 동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주 온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그녀는 결국 혼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숙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고양이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리의 따뜻한 눈빛, 콩이의 장난기, 파치의 활달함, 그리고 다리의 조용한 애교. 그것들이 그녀를 다시 살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식들과 이웃들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영숙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리를 안아 올리자 작은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그녀는 전화번호부를 뒤적여 24시간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리를 수건에 감싸 안고 평생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차 안에서 영숙은 다리를 꼭 껴안으며 계속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달아.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을 거야. 동물병원의 형광등 불빛은 너무 밝았습니다. 수의사는 다리를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염이 심합니다. 즉시 입원시켜야 하고 내일 오전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영숙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영숙은 손을 들어 가로막았습니다. 돈은 상관없어요.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다리가 입원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영숙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저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보리와 콩이와 파치는 다리가 없는 것을 알아차린 듯 불안해하며 영숙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영숙은 보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리 괜찮겠지? 우리 다리 다시 돌아오겠지? 보리는 그녀의 손을 할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영숙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의 수술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제 택시 기사한테 들었대요. 엄마가 한밤중에 고양이 안고 병원 갔다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
너희 아빠 떠나고 너희들도 다 떠나고 엄마는 혼자였어. 매일매일이 똑같고 아무 의미가 없었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왔어. 엄마한테 살아갈 이유를 준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들 밥 주고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를 거야. 엄마는 이 아이들 때문에 다시 살게 됐어. 제발 엄마가 이 아이들 지키고 살게 내버려둬.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는 괜찮아.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다리 잘 견뎠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다리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영숙이 다리를 안고 집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과 딸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숙이 고양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창고를 개조해 놓았습니다. 따뜻한 난방이 들어오고 깨끗한 바닥재를 깔았으며 고양이들이 놀 수 있는 캣타워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이 아이들. 저희도 가족으로 생각할게요. 영숙은 자식들을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개조된 공간으로 들어가 다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보리가 달려와 다리의 냄새를 맡으며 반겼고 콩이와 파치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다리는 아직 약했지만 형제들을 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마치 다시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숙의 가족은 모두 웃었습니다. 함께 웃는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영숙의 자식들이 나서서 고양이들이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영숙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못마땅해하던 김씨 아주머니도 어느 날 창문 너머로 노는 고양이들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생명이 주는 순수한 기쁨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을 견뎌낸 고양이 가족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여전히 조금 작고 조심스럽지만 이제는 형제들과 함께 뛰어놀 만큼 튼튼해졌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영숙은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보리가 그녀의 무릎에 올라와 몸을 웅크렸고 콩이와 파치는 창턱에서 밖을 구경했습니다. 다리는 영숙의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영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보리가 그녀를 맞이했고 하루 종일 고양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을 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들의 털을 빗겨주는 일상.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고 올 때마다 고양이들에게 줄 간식을 챙겨왔습니다. 손주들도 가끔 와서 고양이들과 놀았습니다. 집안은 언제나 웃음소리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이라는 것을. 따뜻한 햇살, 무릎 위에 작은 생명, 함께 나누는 웃음,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길에서 온 작은 생명들은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삶은 어느 순간에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영숙과 고양이들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봄날의 온기처럼. 영숙은 보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나를 다시 살게 해줘서. 보리가 눈을 뜨고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고양이들을 구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고양이들이 자신을 구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서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영숙의 하루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보리의 인사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고양이들과 함께 보내고 밤에는 그들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가끔 혼자였던 시절을 떠올리면 마치 먼 옛날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 순간이 의미 있었고 매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자식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아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고양이들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콩이가 말이야. 다리가 처음으로 캣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식들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이나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삶의 의미였다는 것을. 계절은 다시 바뀌고 여름이 왔습니다. 영숙은 고양이들을 위해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볼 수 있도록 화분에 캣그라스를 심고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캣잎도 키웠습니다. 고양이들은 창가에 앉아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영숙의 고양이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요즘 고양이들은 잘 있어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들 건강해요. 어제는 파치가. 그녀는 더 이상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녀의 가족이었고 그녀의 자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 딸 내외가 영숙의 집을 찾았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고양이들과 놀았습니다. 손주들은 고양이들을 신기해하며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고양이 키우고 싶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생명을 돌보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란다. 할머니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지. 딸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였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영숙은 혼자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리가 그녀의 발치를 따라다녔고 콩이와 파치는 소파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영숙의 무릎에 올라와 가르랑거리며 잠들었습니다. 영숙은 다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계실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새 식구들이 생겼어요. 당신도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영숙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던 시절, 그때도 행복했지만 정신없이 지나갔던 시간들. 그리고 현재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었지만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 고양이들에 둘러싸여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는 모습. 꿈속의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리의 부드러운 울음소리에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고 같이 놀아주고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늦은 오후의 온기처럼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보리가 창가로 다가와 햇살을 받으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